차 사시려고 하는 예산보다 거의 한 1000만 원은 더 쓴 거잖아요. 이 아이오닉 9을 선택하는 분들은 아마 전기차에 대한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충전해서 한번 곤란한 상황도 경험해보고 고속주행하며 배터리 광탈하고 겨울철에 내 배터리 어디 갔지? 잠깐만 나 방금 통장에 방금 1억 있었는데 왜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있지? 약간 이런 경험 한번 해봐야 이 전기차에 5천만 원 이상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건데, 차주님이 이 차의 핵심 무기로 탑재한 스위블링 시트 한번 보여주세요. 와, 야 이거 옛날에 그레이스에서 하던 건데? 안호준TV의 킬링 컨텐츠, 신차를 출고하는 오너분들과 만나서 신차 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달드리면서 왜 이 차를 출고했는지,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 사연도 들어보고 독일에서 온 프리미엄 윈도우 필름, 하버캠프 썬팅도 해드리는 컨텐츠. 이번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사려다 무려 1000만 원을 더 써서 아이오닉 9을 사게 된 차주의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실제로 팰리세이드와 아이오닉 9을 비교하는 분들께 더더더 유익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비 오는 날 출고하면 사고 안 난다던데? 라고 방금 지원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 승차감 좋은 게 보여. 야, 아이오닉 9은 네모 픽셀, 차주님은 땡땡이 우산. 야, 보호필름이 생각보다 엄청 붙어있구나. 아, 휠이 이게 캘리그래피보다 이 휠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아, 지금 따끈따끈하게 막 생산돼서 온 아이오닉 9, 무광 아이오닉 9 포스. 와, 썬루프 안 넣으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여기 단차랑 여기 본넷 단차가 살짝 다르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좋겠다. 나도 차 사고 싶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단 출고를 하고 아이오닉 9에 탔습니다. 야, 이게 새 차라 그런지 엄청 커. 그리고 차가 이 차 출고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썰을 풀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네. 40살 구독자입니다. 지금 아직 적응이 안 되네. 와, 차 크죠? 네, 엄청 큰데요? 와. 아이오닉 9을 선택하시기 전에 고민했던 차가 있으셨다고. 네. 네. 원래 팰리세이드, 네. 신형 팰리세이드를 고민했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계약도 했었었고요. 계약까지 했었어요? 네. 와, 나오자마자 이거다 싶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자녀가 하나 있어서, 네. 어린 자녀가 있어서 이전 차가 스포티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전 세대 스포티지라서 좀 너무 좁기도 했고, 그래서 오래 타셨네요. 네. 몇만 타셨어요? 몇 년? 지금 6년 탔고 한 7만 킬로. 오, 네. 네, 아이 때문에 공간도 더 큰 차가 필요했고 해서 또 때마침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 된다는 소식을 작년 연말에 듣고, 그럼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네. 팰리세이드가 나오기를? 네. 네. 아예 사전 예약으로 까지 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와. 하이브리드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라서 네. 중간에 하이브리드로 또 변경을 했었어요. 하이브리드로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어차피 차 사는 거 네. 더 좋은 걸로 사자. 사실상 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출력 면에서도 좋고 그쵸. 연비 면에서도 이점이 있어서 차값은 많이 비싸지지만 네, 그렇죠. 그걸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오닉 9이 이제 출시를 해버린 거죠. 네, 발표를 한 거죠. 아이오닉 9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었던 상황이네요. 아예 전기차 자체를 생각도 안 했었고 네. 지금 이 아이오닉 9이 첫 전기차입니다. 야, 그러면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까지 했다가 옵션까지 다 정했어요? 아니면은 네, 옵션까지 다 정했어요. 다 정해놨다가? 네, 완전 풀옵션으로 네. 계약했었어요. 그럼 얼마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가 아마 네, 거의 7천 다 될 텐데? 네, 7천이었어요. 와, 비싼 차입니다, 여러분. 네. 아이오닉 9은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나와버렸잖아, 그냥. 뭐 EGMP에 뭐라고? 뭐 큰 게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일단 이게 이 스토리가 너무 재밌거든요? 저도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저도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패밀리카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팰리세이드에서 아이오닉 9으로 붙인 게 뒤집듯이 그냥 확 뒤집어 버렸는지, 그 스토리는 일단 이 새 차를 샀으니까 비닐 뜯고 썬팅 좀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9의 윈도우 틴팅을 위해서 하버캠프 도봉 캠프점에 도착했습니다. 썬팅하기 전에 필수 코스가 있죠. 신차 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바로 비닐 뜯기. 차주분님과 함께 비닐 한번 같이 뜯을 게 너무 많아. 빨리 뜯어주세요. 마이너스 50만 원. 감가 시작입니다. 감가 시작.
야 근데 이거 헤드램프 이거 커서 이거 PPF 해야겠는데요? 네? 아 여기가 우리가 여길 보기로 했지 아까. 아 괜찮네. 유광 블랙에 매트. 오 느낌 괜찮은데요? 아 여기 난 이상하면 어떡하나 사실 약간 살짝 걱정했거든요 속으로.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참고로 캘리그래피는 전부 다 바디 컬러입니다. 그래서 통일감은 좋지만 디자인 포인트로 보이는 느낌이 안 들고 파팅 라인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들죠. 고무도 붙어 나오잖아요. 이거 떼면은 저번에 참고로 팰리세이드 편 찍을 때는 이거 뗐다고 차주님한테 혼났습니다. 뜯을 거예요? 네. 아니 뜯지 마세요. 이거는 보호필름 주문하고 그때 뜯으세요. 지금 보면 리어 디자인이 이쪽이 막혀 있고 절반 넘는 면적이 유리입니다. 근데 얘를 썬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딱 서서 제 시점에서 보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뒤에가 그냥 너무 훤하게 다 보여요. 그래서 아이오닉 9은 이 뒷유리 썬팅이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요게 지금 뒷유리예요? 네. 이렇게 보니까 뒷유리 얼마 안 하네. 면적이 생각보다. 하버캠프 썬팅 필름을 선호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 점점 이제 요런 그 검은색 마감재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반사 필름을 썬팅하게 되면 얘가 톤이 나눠져 버리는데 하버캠프 필름은 완벽한 흑색이기 때문에 요 면을 아주 깔끔하게 정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 feel good, like I'm walking on sunshine, and there's nothing that can bring me down. Real good, like joy came in the morning, and the birds are singing sweet sound. The sun set me free if I just believe I am. 썬팅 작업 구경할 때 가장 재밌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놓칠 수 없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네. 적당히 가려주고. 로얄 본드 19%. 괜찮죠? 야 이게 확실히 바디가 투톤 느낌이 확 나네. 투톤 바디. 캘리그래피였으면 여기 다 똑같은 색깔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게 매트 컬러가 뭐가 좋은지 알아요? 이 리어 팬더 이 디자인. 네네. 확 보여요. 유광으로 하면은 저기가 다 리플렉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매트로 하면 와이드한 느낌이 확 나죠. 아까 맨유릴 때는 이렇게 다 비어 있었잖아요. 네. 딱 블랙 원톤으로 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뻐요. 아 부럽다. 나도 사고 싶어.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디테일이 요 앞쪽 요 팬더는 이렇게 엣지거든요. 근데 일로 가면서 슬금슬금 알값이 생기더니 이쪽은 아예 이렇게 곡면이에요. 이걸 어디서 봤냐면 포르쉐 718 GT4 RS에서 봤거든요. 이게 여기 이렇게 둥글리게 하는 게 공기정에 되게 유리하다는데 이걸 철판으로 만들면 이걸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요 부분이 철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을 해서 이걸 구현했다는 게 이것도 되게 디자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썬팅 농도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전면은 그래도 비금속 끝판왕 세라믹 본드, 측면은 열차단과 가성비의 끝판왕 로얄 본드 조합입니다. 지금 너무 어두운 썬팅 싫다고 하셔가지고 가까이 다가서 보면 이렇게 다 안에가 어느 정도 보이는 필름이고, 달리는 밖에서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차이 컬러가 무광이고 휠 아치 커버가 유광 블랙이다 보니 맨유리일 때는 확실히 차가 구멍이 송송 뚫려 보였는데 이렇게 유리를 검은색으로 맞춰주니까 차의 외관이 그래비티 골드 매트와 하이글로시 블랙 이 두 가지 테마로 통일된 모습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한때 반사 컬러 필름이 유행했었는데요. 확실히 요즘은 흑색, 무색 필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중심에 하버캠프가 있는 거죠. 자, 하버캠프는 이제 안호준 TV를 보셔서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절머니. 네. 예, 독일에서 직접 생산하는 프리미엄 필름인데 전기차 오너분들은 사실 비금속 필름을 선호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세라믹 본드가 전기차 오너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로얄 본드도 금속 성분이 들어가긴 하지만 하버캠프가 갖고 있는 독보적 기술로 인해서 금속성 필름이지만 비금속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마친 필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를 타시는 오너분들한테는 이 로얄 본드, 이 가성비 필름을 선택할 거면 열차단도 잘 되는 로얄 본드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차주님과 함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사려다 아이오닉 9으로 갈아탄 사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 아까 잠깐 차주분과 인터뷰했을 때는 집밥도 없으시다고 하던데 맞아요. 아니 이런 충격적인 선택을 하신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가격이었어요.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풀옵션으로 했을 때 7천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아이오닉 9이 이제 출시되고 가격 발표를 했는데 깡통이 6,700만 원부터 시작한다. 팰리세이드 끝에 딱 걸쳐있네요.
그쵸. 시간이 갈수록 내연기관 차량들의 가격은 올라가고 네. 전기차는 가격이 오히려 조금 더 낮춰서 출시가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겹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겹치는 부분에서 제일 차이가 근데 아무리 가격이 겹쳐도 네. 펠리세이드는 풀옵션을 선택하신 거고 네. 아이오닉 9은 깡통이 겹치는 거지. 네. 어쨌든 돈을 더 차 사시려고 하는 예산보다 거의 한 1,000만 원은 더 쓴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 더 쓴 거죠? 거의 지금 한 1,000만 원 더 썼어요. 1,000만 원 좀 더 넘게 더 쓰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오닉 9을 선택하는 분들은 아마 전기차에 대한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충전해서 한번 곤란한 상황도 경험해보고 고속주행하며 배터리 광탈하고 겨울철에 내 배터리 어디 갔지? 잠깐만 나 방금 통장에 방금 1억 있었는데 왜 지금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있지? 약간 이런 경험 한번 해봐야 이 전기차에 5천만 원 이상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건데 네. 전기차 한 번도 경험 없는 집밥 없는 이걸 과감한 소비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저도 네. 올해 이제 겨울이 되면 우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제 겪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어플들을 깔아봤어요. 충전소 어플을 깔아보니까 생각보다 충전기가 많이 보급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오닉 9을 관심을 가지니까 애초에 전기차 충전소를 관심도 안 가졌다가 그래서 저희 집 주위에 공영 주차장도 많고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내연기관차보단 경제적이기도 하고 펠리세이드가 생각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제가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 느꼈던 점은 이거는 성능을 중시한 하이브리드지 경제성을 중시한 하이브리드가 아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110으로만 달리면 연비가 12.7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비가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 고속도로 도로 사정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차들의 고속 주행 안정성이 좋아지면서 1차선 평균 속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탄다면 제가 타는 방식대로 탔더니 11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뚫렸을 때는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막힐 때는 또 정속 주행하다가 그렇게 타면은 연비가 별로 안 나와서 아마 차주님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셨다면 한 달 주유비가 3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30만 원 정도. 근데 얘로 만약에 1,500km를 타서 350원에 충전한다고 생각해보면 전비가 얘가 한 5km 잡을게요. 그냥 넉넉 잡아. 펠리세이드도 넉넉 잡았으니까 얘도 전비가 그냥 많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5km 잡으면은 1,500km 탔다 나누기 5km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300kWh 전력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곱하기 350원에 충전하면은 10만 원 쓴다는 얘기니까 절반이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2,500cc 세금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톨비 반값은 얘는 해당되고 네.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유지비가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한 15만 원 정도는 차이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죠. 네. 그러니까 차값이 1,000만 원 더 비싼 거를 1년에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뽑은다고 감안해보면 3년 아까 차를 한번 사시면 6년, 5, 6년 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을 수도 있죠. 거기다 소모품 비용도 아무래도 내연기관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번 차주님과 같이 어떻게 하다가 돈을 더 쓰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9. 자, 이게 지금 6인승이죠? 6인승, 7인승은 어떻게 고민하셨어요? 일단은 독립 시트를 너무 이제 애기 키우는 아빠들은 독립 시트가 로망이죠. 이륜 구동이 있고 후륜 구동이 있고 사륜 구동 항속이 있고 사륜 구동 성능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고민 안 했습니다. 그냥 성능형으로. 아니 예산이 그러면 애초부터 펠리하브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고민 안 하셨어요? 항속 성능 고민할 만한데. 일단은 사륜이 어쨌든 더 안전적이라고 하는데 내연기관하고 다르게 전기차의 사륜은 모터 하나가 더 달린 사실상 한두 단계를 차급을 뛰어넘는 그런 옵션이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보면은 항속하고 성능형하고 가격 차이가 90만 원밖에 안 돼요. 와, 그러네. 네. 그래서 근데 항속은 더 많이 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공인연비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별로 안 나게 네. 표시가 돼 있어서 네. 차도 오래 타고 해야 되니까 90만 원을 5, 6년 타면서 아끼기에는 그래서 성능형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는 옆에 바디 클래딩이 무광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옵션도 아마 좀 빠질 테고. 익스클루시브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필수 옵션들이 많아요. 일단 보스 사운드 옵션 같은 경우 아이오닉 9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또 스피커라 안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의 그 옵션을 다 넣어버리면 결국엔 프레스티지랑 2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와, 그렇구나. 익스클루시브는 21인치도 선택할 수가 없네요. 아이오닉 9이 길에서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19인치를 넣으면 차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차는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으로 막 해놨는데 네. 19인치 휠을 끼니까 빵꾸 나서 스페어 타이어 끼고 다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프레스티지 21인치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기본 가격이
가격이 8,332만 원. 와. 영끌했습니다. 아, 근데 오래 탈 거니까. 네. 그래서 프레스티지 21인치로 내차 만들기 한번 해보면, 자, 여기서 21인치 휠 타이어를 애초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옵션 구성할 때 셀프 레벨라이저가 들어가는데, 이 아이오닉 9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아예 안 들어가죠. 네, 맞아요. 옵션을 따로 선택할 수 없죠. 네.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아이오닉 9 승차감이 부드럽습니다. 괜찮아요. 부드럽고, 혹시 차주인 밟는 성격이에요? 아니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전자제어 서스펜션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1인치 휠 앤 타이어를 선택하면, 자,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와, 이거 짝당 한 50만 원 넘을 텐데. 야, 이게 그냥 들어가고, 셀프 레벨라이저가 들어가는데, 셀프 레벨라이저를 해야 이 차는 패밀리카잖아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이동할 때 성인 4명 타게 되면은 5명도 탈 수 있고, 그럼 차가 뒤로 이렇게 처지잖아. 그럼 제가 길 가다가 산타페 뒷모습 보면 이제 적응이 좀 됐어요. 산타페 뒷모습. 아, 디자이너가 의도가 저거였구나. 근데 가끔 산타페에 차랑 꽉 차서 뒤가 이렇게 눌린 산타페를 보면 갑자기 그 디자이너의 의도와 다르게 차의 디자인 완성도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달릴 때도 스타일링을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저는 셀프 레벨라이저가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빌트인캠 당연히 넣으셨죠? 네, 이거는 뭐 안 넣을 수가 없죠, 그죠? 컴포트 플러스 넣었어요? 네, 넣었어요. 컴포트 플러스에 뭐가 있냐면, 메탈 페달, 뭐 이건 없어도 되고, 메탈 도어 스커프 이것도 없어도 되고, 메탈 트랜스퍼 스트링 이것도 없어도 되고,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10%가 들어가네. 3열 전동. 네. 근데 55만 원이야. 네. 안 할 수 없지. 지금 8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 55만 원 아낀다고? 말이 안 되지. 파노라마 선루프는 왜 안 내셨어요? 제가 이전 차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었는데 거의 쓰질 않았어요. 아, 쓸 일이 없더라고요. 열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죠?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보통 일반 차들 썬루프 안 넣으면 위에 화물차 지붕 같이 톤 같은 건 들어가거든요. 얘는 그것도 없어. 아까 보니까 낼 때 보니까 위에 루프가 매끈해. 피부과 갔다 온 것처럼 매끈해. 2열 다이내믹 바디케어 시트. 안 넣었습니다. 이거 왜 안 넣으셨어요? 일단 2열은 카시트가 설치될 자리라서 바디케어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디지털 사이드미러 왜 안 넣으셨어요? 일단은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글들도 많이 봤고, 아무래도 아이오닉 9이 공기정을 줄이는데 극도로 신경 쓴 차라서 사이드미러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요, 이거 보면요, 사이드미러가 되게 삼각형이다. 그죠? 사이드미러가 생각보다는 안 큰 것 같아요. 2열 스위블링 시트 마이너스 100만 원. 네, 넣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이네요? 네, 전동 시트가 빠지니까 아니 이건 왜 넣었어요 근데? 캠핑을 가거나 할 때 그 스위블링 시트가 진짜 엄청나게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열 전동 시트는 넣었잖아요. 네. 3열 전동 시트는 넣고 스위블링 시트는 수동 시트고. 네, 맞아요. 아, 플래티넘, 플래티넘은 안 넣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다이내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 이건 뭐 없어도 되는 거고, 디지털 센터 미러, 이건 왜 안 넣었어요? 디지털 센터미러가 그 시승기 보면 위치 자체가 조금 아. 너무 낮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거 모트라인 윤석열 대표가 맨날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니까. 아, 저는 카니발 이거 옵션 없을 때 샀잖아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필요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짐을 많이 실으면 뒤가 안 보여요. 근데 짐을 많이 싣고 장거리 갈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이드미러 보려고 이렇게 뒤에 차 있나 없나 이렇게. 캠핑 가면은 캠핑 장비 올라가면은 안 보이긴 하겠네요. 네. 그리고 지능형 헤드램프는 이건 넣어야 되는데. 지능형 헤드램프가 야간 주행 많으세요? 많진 않아요. 아, 그러면 안 넣어도 돼요. 아, 저는 야간 주행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8,021만 원이 나왔네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비싼 가격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거 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프로비 만약에 5천만 원 후반대였다면 안 그거 샀을 겁니다. 샀겠죠? 네, 팰리세이드 샀을 겁니다. 보조금 많이 받으셨어요? 보조금은 서울시 보조금 기준이라서 네, 얼마 나왔어요, 보조금? 300만 원인가. 아, 얼마 안 나왔네. 네, 얼마 안 나왔어요. 국고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다 합하면 네, 그래서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약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구매 가격은 7,700만 원. 네, 이제 취등록세 포함하면 사실상 거의 8천만 원이라고 8천만 원. 네. 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도 취등록세 포함하면 7천만 원. 1,000만 원 더 써요. 자, 그러면 캘리그래피로 안 가게 되면서 요 옵션은 좀 탐났다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거의 디자인이라서 아. 나파 가죽이 차이가 있는데 요새 인조 가죽이나 천연 가죽도 잘 나와서 이건 인조 가죽이네. 이거 천연 가죽입니다. 아, 천연 가죽이요? 네, 천연 가죽이고 캘리그라피 트림이 이제 나파 가죽이고. 요 엠보 자국이 찍혀 있고, 캘리그래피는 요 엠보 자국 없이 그냥 매끈하게 돼 있는데. 근데 캘리그래피로 안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스위블링 시트가 안 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여러분, 캘리그래피는요 스위블링 시트가 안 돼요. 그래서 스위블링 시트를 해서 캠핑도 좀 하고 이제 2열에서 좀 이렇게 머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 등급을 사야 됩니다.
저도 스위블링 시트가 너무 탐났습니다. 그래서 차주분과 함께 스위블링 시트를 구경해봤습니다. 캠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함께 보시죠. 이것만으로도 팰리세이드보다 더 매력적인 구성이 되어주니까요. 컴포트 플러스를 넣어야지 이 3열 시트가 전동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다른 옵션들도 묶여있는 게 괜찮아서 컴포트 플러스는 저도 추천하는 옵션이고요. 이거 아이오닉 9 이거 뒤로 갈수록 딱 내려오는 우아한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이거 트렁크 좀 좁은데요? 네, 단점이 입구가 좀 작더라고요. 너무 입이 좁은데요? 그래서 3열 시트 들어있고 차주님이 이 차의 핵심 무기로 탑재한 스위블링 시트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스위블 시트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 해보는데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최대한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아 그래요? 네. 오, 와.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해야 된다. 반대로. 예. 야, 이거 옛날에 그레이스에서 하던 건데? 야, 이게 제일 뒤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아, 더 갈 수 있네. 그러면 이거를 제일 앞으로 한번 해볼까요? 캠핑한다 생각하고, 여기 캠핑 왔다 생각하고, 얘를 제일 앞으로 하고, 그리고 얘를, 오, 뒤로 더 가네. 등받이도 더 높일 수 있겠는데요? 등받이 이게 최대예요. 등받이는 더 뒤로 못해요? 더 할 수 있네. 예. 와, 대박. 잠깐만. 그러면은 얘도 스윕을 한번. 와, 이거 진짜 신세계다. 잠깐만. 오. 여기에 다리를 올려도 되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식탁처럼 써도 되고. 와, 대박이다. 새 차니까 맨발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와, 좋다. 어? 야, 저기 바다 있고 저기. 새소리 들리고. 근데 차주님 이렇게 하니까 썬루프 넣었어야 되는데요? 차에 썬루프가 있어야죠. 썬루프. 그렇네요.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썬루프 넣으실 거예요, 안 넣으실 거예요? 넣어야 될 것 자, 같아요. 여러분,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상대방의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컨텐츠죠. 야, 이게 운전할 땐 몰랐는데 스위블 시트 한다고 생각하니까 썬루프가 필요하다.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이 시트를 세우면 시트 좀 세워주세요. 얘는 수동으로 마지막에 띠용 띠용 하면 와, 괜찮다. 아니, 여기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와, 근데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어. 그렇게 앉아있고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롤스로이스야? 차주님이 운전한다고 한번 생각하고 거기 운전 한번 해봐 주세요. 썬루프 다시 선택 지금 하라고 하실 거예요? 아빠, 여기 위가 별이 안 보여요, 아빠. 창문 맞다. 창문 하버캠프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아주 좋습니다. 딱 봐도 시인성 좋은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카니발이 이런 거 안 되거든요. 맞아요. 스위블 시트가 근데 이걸 왜 캘리그래피 안 해놨지? 왜 안 했을까? 굳이? 벌써 이 차로 그 캠핑 하시려고 텐트까지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 하실 때 이 아이오닉 9과 함께 즐거운 캠핑 라이프 꾸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번. 안호준 네. TV 네. 출고기를 찍게 됐는데요. 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썬팅도 공짜로 시공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네. 앞으로 이 아이오닉 9하고 함께 안전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썬루프 넣으세요. 한마디 하세요. 썬루프 꼭 넣으십시오. 캘리그래피 트림에서도 스위블 시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많은 아빠들이 고민하고 있을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7천만원, 아이오닉 9 8천만원 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결해드린 영상이라 자부합니다. 스위블 시트가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썬루프는 꼭 넣으세요. 독일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퍼포먼스 필름 하버캠프와 안호준 TV가 함께하는 신차 출고기 콘텐츠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신청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자,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보겠습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안호준 TV 구독해주세요. 안녕. It don't matter, make it good.